안녕하십니까? 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소수만이 알고 있는 창업의 아주 보석 같은 얘기를 들려주는 OK 창업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카페 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바리스타 자격증.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바리스타 자격증은 무수히 많은 학원, 교육기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잘 취득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바리스타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떨어지지 않는 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패널로는 한국 커피 창업 학원 분을 이제 운영을 하시고 예전에 카페 창업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박찬영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자, 먼저 바리스타 자격증이 정말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바리스타 감독관을 4년간 운영하면서 좀 네. 안타까웠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시기 그 과정 중에 네. 준비 평가라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잔을 따뜻한 물을 넣고 데워서 이렇게 닦아서 머신기 위에 올려놓는 과정 중에 네. 물을 버리는데 머신기 상부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안타까워서 중간에 바로 불합격 고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네.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커피를 담는 양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거나 해서 물이 통과하는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려서 또는 너무 빨라서 네. 불합격 고지에 해당이 되는 사유인데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인데 네.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가 네, 하는군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커피 또 추출을 할 텐데 네. 추출할 때도 네. 실수를 좀 많이 한다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습관에서 오는 그 실수라거나 네. 아니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들인데 그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시죠. 네, 그리고 그렇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종료를 할 때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되는데 네네. 깜빡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커피가 넘쳐서 받아지게 되는 아하.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그렇죠. 제공을 하시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도가 이건 떨어진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버튼 조작을 조금만 실수해도 많이 네. 당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하게 되면 네. 우유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아니겠습니까? 우유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네, 일단 에스프레소와 그리고 카푸치노라는 메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게 되는데 네네. 그 과정 중에 우유를 데우고 거품을 곱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중에 네네. 이제 우유를 데우면서 거품을 너무 거칠게 만들어서 아하. 퍽퍽한 조금 맛이 없는 우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거품이 전혀 없어서 네. 카푸치노라는 메뉴를 인정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불합격 사유에 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 4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마지막 5번째는 제가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모든 뭘까요? 시험이 다 타임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습이니까 네.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은 오버하시더라도 네네. 약간의 감점을 받고 네네. 진행이 되겠지만 11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네. 너무나 오버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고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페이스 쇼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시연을 중단을 받게 됩니다. 10분. 네. 이제 짧은 시간인데.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도 이제 심사위원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과연 심사위원들이 네. 수험생들이 이게 실수를 했을 때 과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실수하는 분들을 좀 후한 점수를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들이 또 궁금할 텐데 네. 심사위원 시각에서 그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 부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네, 심사를 할 때는 뭔가에 대한 코칭을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합격 사유들을 네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첫 번째, 머신 상부에 물을 붓는다. 일단 물을 붓고 나면 기계의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붓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처법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붓기 전에 어떻게 물을 붓느냐에 대한 방법인데 8개의 잔을 내려놓고 물을 따라서 머신기 위에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8개의 잔을 하나씩 버리고 닦아서 올려놓고 버리고 닦아서 올려놓고 하는 방법보다는 한꺼번에 8개의 잔에 있는 물을 쭉 버리고 네네. 한꺼번에 닦아서 머신기 위에 올려놓게 되면 네, 하나의 그 동작이 완성이 되고 네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두 번째로 실수로 말씀해 주셨던 거니 네. 그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원두를 많이 추출해서 네. 이렇게 흩어지거나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실수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용어로는 도징을 한다고 하는데 도징. 네, 커피를 담는다. 네. 네, 그때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담게 되면 물이 통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아, 내가 커피를 많이 담았구나. 네네네. 커피를 조금 덜 담아서 다시 추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처음에 이상이 있었던 그 에스프레소는 네. 머신기 옆에다가 살짝 치워놓고 아. 제공을 하지 않으시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점수의 카운팅이 안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엑기스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데. 그때 이 메뉴를 제공을 해야 될까 말을 고민을 할 네네. 때 제가 제발 제공하지 말고 다시 음. 만들어서 주면 좋을 텐데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제공을 하셔서 음. 불합격에 대한 고지를 받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네네. 하시면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군요. 정말 그런 거죠.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네. 버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버튼을 잘못 조작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죠? 버튼을 누르는데 네. 저희가 사용하는 버튼은 프리 버튼이기 때문에 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커피가 내려오고 네네. 종료를 하려면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제 버튼을 한번 누르고 하염없이 네. 커피가 내려오고 있는 중간 청소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다음 동작을 위해서 네. 또 다른 커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네네. 해서 커피가 넘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저걸 제공하면 안 되는데 제공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네, 제공을 하시면 일단 나는 손님의 입장으로 이 메뉴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없이 네, 쭉 다시 만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우유 스티밍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뻑뻑하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거품이 너무 없다거나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카푸치노라고 하는 메뉴는 우유 거품의 그 질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네. 우유 거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이때 심사위원이 바라보는 평가 중에서 네네. 소리를 소리. 듣고 네네네.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리가 이제 표면을 스크래치하는 듯한 네네. 칙칙칙
하는 부드러운 거품이 만들어지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외에 거친 기계음 소리라든지 좀 퍽퍽하게 만들어지는 거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유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그 정도가 약간이 된다면 감점을 너무 심하고 거품이 하나도 없다면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팀을 역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신기 옆에다가 치워놓고 다른 우유를 가지고 스팀을 하셔도 무방하시거든요. 감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 감점이 조금 예,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유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네, 우유 스티밍을 다시 하시는 게 아, 그렇군요. 더 좋은 감점은 방법. 적지만 새로 하면 훨씬 더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추가 점수는 아니더라도 네. 일단 불합격이나 실격에 대한 거를 면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던 네. 부분들이 시간 타이밍인데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다시 한번 하고 하는 것 실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최악의 순간에 내가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시고 일단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멘트가 중간중간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멘트를 들으시면서 네. 내가 마라톤을 뛸 때 음. 페이스쇼를 하듯이 그렇죠.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멘트를 들으시면서 적절하게 내가 페이스쇼를 하시면서 10분 안에 종료를 하시고 조금 더 오버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도 네네. 최소한 11분은 넘기지 않고 11분은 시연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는 못 들으실 텐데 네. 오늘 이런 주옥 같은 꿀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카페 창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 또 그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창업 파트너 OK 창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